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표결해야 됩니다라든 이런 방식으로 의원들을 설득을 했다면, 좀 더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더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본인이 투표할 사람은 아닌데 거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하여튼 아니 663번 증거번호 663번 그 본회의장 내 의사중계 카메라 영상을 잠깐 제공하겠습니다. 12시 한 35분경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임박한 시점이 아니고 그때쯤 아마 지금 뭐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데 좀 어떡하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나누다가 나옵니다. 여기 이 장면이 여기서 지금 화면이 돌아가는데 점성하고 어수선하잖아요. 여기서 박수민 의원과 대화를 하신 게 증인 맞으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좀 가려서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성범 의원하고 그거 뭐 굳이 안 보죠. 이렇게 했는데 뭐 별다른 얘기를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다. 뭐 좀 걱정하고 뭐 우리 당 의원들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어떡하냐 뭐 그런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자, 증인 아까 그 2025년 5월 21일 JTBC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우리 당이 단합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당에 분열이 없습니다. 추경호 대표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발언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이미 한동훈 당대표는 12선 비상계엄을 위헌 위협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속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또 그 전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와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피고인하고 어디에서 대화를 해야 저는 한단 말인가요? 지금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정치적으로 선택의 순간에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솔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표결해야 됩니다라든 이런 방식으로 의원들을 설득을 했다면, 사유는 우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와의 대화에서 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유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좀 더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더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나중에 생각이지만 그럼 그런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한동훈 당대표가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나요? 전혀 수긍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특별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 그 한동훈 대표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신성범, 주진우, 박수민 의원한테도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얘기는 주변에 있었던 의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밖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당대표한테 했던 말은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원내대표실이든 당대표실이든 또는 뭐 국민의힘 당사든 거기서 대화를 하자.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 있어도 표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나중에 뭐 본인 체포설 이런 거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왜 굳이 의원들을 지휘해야 되는지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내려와서 주경호 원내대표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표할 사람은 아닌데 거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129항입니다. 또 증인은 앞선 그 JTBC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무조건 해제할 수 없지 않느냐, 상황 파악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라는 발언을 하신 게 있고, 2025년 8월 19일 채널A 정치 시그널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는 계엄이라는 것이 왜 선포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표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당시 증인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피고인도 같은 입장이었나요? 저한테는 하여튼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네, 130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9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01시 30분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12월 4일 00시 38분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01시경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당시 증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피고인 사이의 이와 같은 통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게
46분 통화라고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 통화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원내대표님이 저한테 1시 반에 본회의를 하기로 했으니 지금 시간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그거는 들었고 1시로 땡겨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자, 2024년 12월 4일 00시 47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는데 당시 증인도 이 장면을 직접 보셨죠? 그 이제 국회 본회의장 그 개의는 안에서 된 것이고 저는 그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잠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47분은 제가 안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은 기억을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온 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00시 48분이나 50분 정도였는데 그때는 아마 제 생각으로 본회의 개회한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데 어디인가 숨어 있다가 이제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본회의 개회한다는 사실을 그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본회의 개의 순간에 제가 우원식 의장의 개의 상황을 제가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증인은 당시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아니 본회의장이 아니고요. 예. 이제 본회의장이 있으면 그 본회의장 휴게실 말씀하시는 거죠? 휴게실. 예. 또 어쨌든 거기가 같은 구역에 왜냐 있지 한동훈 않습니까? 대표가 거기 있었거든요. 예. 네. 어쨌든 거기에 어쨌든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증인께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러 갔으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있었죠. 예, 대화를 하고 있었죠. 아무튼 증인은 아까 피고인에게도 공안시경 전화했을 때는 이제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게 하셨기도 10분 사이에 했는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이제 그 통화한 게 이제 00시 이제 공안시 01시 02분인가요? 공안시 00분에 통화하셨어요. 통화를 했잖아요. 예. 통화해서 이제 중영 원내대표님한테 이제는 뭐 제가 상황 파악이고 뭐고 대표님 올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이제 뭐 몇십 초 하고 끊었는데 군인들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리면 누구하고 있었냐면 저하고 당시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표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가고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간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좀 답답함을 토로했죠.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김 선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안에는 없었을 테니까 거기를 뭘 바리케이트 같은 걸 치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바깥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표결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것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 상황에서 제가 뭐 100% 나는 표결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후다닥 뛰어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시간이지만 저도 뭐 원내대표님도 못 올라오신다 그러고 또 이게 계엄이 왜 했는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 또 계엄 해제가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밖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133